자, 여러분 이제 문법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심화 특강이니까 기본적인 건 생략하고 여러분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법 교재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언어의 세계에서 첫 번째 언어의 분류입니다. 언어는 첫 번째 교차어가 있습니다. 뜻을 나타내는 말과 자,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 각각 존재하는 언어, 이걸 이제 교착어라고 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첨가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예를 들면 책, 뜻을 나타내는 말에다가 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가 표시가 되죠. 즉 책이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주어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자, 그럼 뜻을 나타내는 많다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이가 붙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부사어가 되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관계가 부사어, 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많이 읽었다에서 보시면 자, 여러분 뜻을 나타내는 읽다에, 그죠? 읽다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어시 붙었죠, 그죠? 예. 또 거기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다가 붙었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읽었다는 문법적인 관계가 주체를 서술해주는 서술어가 되면서 자, 동시에 이 엇은 뭘 나타내고 자, 문법적으로 과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는 자, 문법적으로 종결을 나타내죠, 그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자, 교착어는 뜻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이렇게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들이 붙어서 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말한다. 그래서 첨가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교착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가 자, 이 교착어에 속합니다. 그 다음 굴절어입니다. 어형의 일부를 변화시키거나 접사를 덧붙여 자, 문장 속의 단어가 가지는 여러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형의 일부를 변화시킨다. 자, 마이죠, 마이 여러분. 마이. 예. 자, 근데 뭐가 되죠? 이게 나의인데 여러분. 이걸 나를 즉 목적어로 만들려면 어형을 변화시키죠, 그죠? 뭐를 변화시키죠, 여러분? 얘를 am, e로 이렇게, 그죠? 어형의 일부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VIEW. 자, 여기에 접사 뭘 붙이죠, 여러분? 리를 붙이면 뭐가 되죠? 다시 보다가 되죠, 그렇죠? 접사를 붙여서 어형의 일부를 교체시키거나 접사를 붙여서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굴절어라고 합니다. 굴절어. 자, 그래서 영어, 불어, 독일어가 이 굴절어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고리어입니다. 단어의 위치에 의해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독, 독서입니다. 그렇죠? 독서.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가 뭐가 되는 거죠? 문장의 위치에 따라 앞에가 뭐가 되는 거죠? 서술어가 되죠, 그죠? 예, 읽었다. 무엇을 여러분? 책을 이렇게. 그래서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자, 단어의 위치에 따라 단어가 앞에 오면 뭐가 된다, 여러분? 앞에 오면 뭐가 된다? 서술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오면 뭐가 된다? 목적어 이렇게. 자, 위치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관계가 표시가 되는 언어를 뭐라고 한다? 자, 고리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하버, 동사를 중심으로 그 앞뒤에 인칭을 나타내는 접사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말이 다른 하나의 문장을 나타내는 언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어, 에스키모어 같은 것이 포하버가 됩니다. 그냥 포하버에는 뭐 인디언어, 에스키모어 등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말이 하나의 문장을 나타내는 언어를 말한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말이 하나의 문장을 나타내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분절성. 자, 분절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의 분절성입니다, 여러분. 형태의 분절성.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책이 많이, 아까 책이 많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각각의 문장 성분이죠, 그쵸? 예, 성분은 다시 어떻게 나누죠, 여러분? 책이라는 단어와 을이라는 단어로 나누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책은요, 여러분? 책은 치읓, 그 다음에 그리고 기억으로 나눠지죠. 그죠? 을은요, 여러분? 예. 의와 리을로 나눠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형태적 분절성이 뭐냐면 문장을 단어로, 그죠? 문장을 단어로 분절하고 단어는 다시 무엇으로 분절한다? 은으로 분절한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알겠어요? 예, 그걸 형태적 분절성이라고 그래요. 형태적 분절성.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적 분절성인데, 여러분. 내용적 분절성. 자, 예를 들면 무지개 색깔은 사실은 무수히 많은 색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무수히 많은 색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언어로 지시할 수 없으니까 눈에 띄는 대표적인 색깔로 분절시킵니다. 그래서 자, 무지개 색깔을 뭐라고 한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7가지 색깔로 분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무지개는 이렇게 분절되어 있다, 분절되어 있지 않다? 분절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 사실은 색과 색이 연결되어 있지만 우린 그것을 내용적으로 가깝게 끊죠. 그렇죠? 그걸 내용적 분절성이라고 그래요. 또 예를 들면 자, 봐봐 여러분. 동서남북. 자, 동서남북은 여러분 방향이죠, 방향. 자, 방향은 절대 실제 이렇게 분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방향은 동서남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야. 그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무수히 많은 방향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크게 동서 남북으로 나누잖아요. 그지? 그렇죠, 여러분?
예,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이런 걸 우리는 내용적 뭐라고 한다, 여러분? 예, 내용적 분절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언어는 형태적으로 분절되어 있고 내용, 즉 의미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의 추상성입니다. 추상성이란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일반적인 개념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상당한 수준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개념을 전달합니다. 다만 고유명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성을 갖지 않습니다. 즉 꽃이라고 부르는 진달래, 개나리 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체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꽃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꽃들로부터 공통 속성만을 뽑아내는 과정, 즉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꽃이라고 했을 때 이게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죠, 여러분? 왜냐하면 진달래도 꽃이고 또 뭐야, 여러분? 개나리도 꽃이고 백합도 꽃이고 튤립도 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는 각각의 사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뽑을 수 있으면, 자, 거기에 하나의 공통된 개념을 줍니다. 그게 뭐라고? 그걸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한다고. 추상성. 자, 그럼 봐봐, 여러분. 그럼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거는 추상화된 것이 아닐까? 진달래는 여러분 구체적인 실체가 있으니까 이건 추상화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진달래도 추상화된 것이지. 왜냐하면 여러분 진달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달래가 다 똑같진 않거든, 그렇지? 그죠? 어떤 진달래는 약간 진한 분홍색이고 어떤 진달래는 약간 덜 진한 분홍색이고, 그렇죠? 어떤 진달래는 수술이 조금 더 크고 어떤 진달래는 수술이 조금 작고 이렇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다 뭐라고 그래, 그냥? 예, 분홍색에다가 뭐 수술을 가지고 있고, 그죠? 이러면 다 뭐라고 한다고, 그냥? 진달래라고 또 하나의 공통된 속성을 주잖아. 그렇죠, 여러분? 예. 자, 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의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추상화된 언어적 특성을 갖는 말이죠, 그렇죠? 과일 자체가. 자, 그다음에 과일에는 사과도 있고, 그죠, 여러분? 자, 배도 있고, 딸기도 있고, 등등등등등, 망고도 있고, 그렇죠? 우리 이런 것들을 과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과일. 자, 그럼 사과는 과일보다는 구체적인 것이지만 사과 또한 여러분 뭐야? 사과 또한 추상화된 것이지.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과가 여러분 모든 사과가 다 똑같지 않거든,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빨간 사과도 있고요, 그렇죠? 빨간 사과도 있고 또 어떤 사과도 있어요, 여러분? 파란 사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파란 사과도 있어요. 빨간 사과도 여러분 홍옥도 있고요, 그죠? 뭐 홍옥도 있고요, 또 부사도 있고요, 여러분, 뭐 그죠? 예, 뭐 국광인가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죠? 종류가 많잖아, 여러분, 그죠? 다르잖아. 그치만 우리 뭐라고 그래, 그냥 사과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사과라고. 결국은 여러분 고유명사만 빼놓고 나머지 다 뭐가 된 것이다? 다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 기호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상화된 것이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국어의 특징입니다. 국어의 어족, 국어는 형태상으로 조사 어미를 첨가하여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첨가어이면서 계통상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가설 단계입니다. 자, 첨가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알타이 어족 보겠습니다. 알타이란 아시아 대륙의 한 산맥인데 그 산맥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여러 언어들을 포괄하는 어족을 말합니다. 크게 튀르크 어군, 몽골 어군, 퉁구스 어군, 세 어군이 있습니다. 자, 알타이 어족의 공통특질입니다. 알타이 어족의 공통특질은 모음 조화가 있습니다. 즉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만 어울리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 자음군의 제약이 있습니다. 즉 첫 소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음이 오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모음 교체 현상의 배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간과 전미사의 기계적인 연결, 전미사의 단일 기능,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의 부재. 자, 영어에는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가 있지만, 자, 국어에는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가 없습니다.
자, 이런 특질들을 국어가 알타 여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어의 특질입니다. 첫 번째 운상의 특질입니다. 자, 국어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적 관계에 있습니다. 영어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영어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대립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요. 울림소리하고 무엇만 있다? 자, 울림소리하고 안 울림소리만 있습니다. 영어는요. 예. 그래서 자, B, D, G는 무슨 소리? 울림소리. 하면 K, T, P는 무슨 소리? 안 울림소리. 이렇게. 그래서 영어에는 울림소리하고 안 울림소리가 대립적 관계에 있고, 자, 우리는 여러분 예사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기역, 그죠? 그 다음에 쌍기역, 키읔, 디귿, 쌍디귿, 티읕, 피읍, 쌍비읍, 피읍이 대립적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러한 의문의 차이가 자, 이렇게 영어하고 자, 우리 국어의 이러한 의문상의 차이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자, 여러분 기억을 가지고 이 기억을 가지고 울림소리 기억과 안 울림소리 기억으로 변별하지 못합니다. 한국인은. 왜? 기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한테 기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감기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기억과 뒤에 있는 기억은 다릅니다. 자, 앞에 있는 기억은 무성음입니다. K입니다. 뒤에 있는 기억은 유성입니다. G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변별합니다. 왜? 미국인의 의문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K가 있고 G가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에 기억과 뒤의 기억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차이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가다하고 까다가 있습니다. 가다하고 까다. 한국인은 여러분, 기억과 쌍기억이 각각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다와 까다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변별합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 무성음 기억과 유성음 기억을 변별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예사소리와 된소리는 변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소리를 읽으면 미국 사람들은 똑같이 들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 의문의 차이입니다. 이해됐어요? 같은 소리를 인식한다고.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어의 마찰음은 스스, 흐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 비해 마찰음이 현격히 적습니다. 자, 국어에서는 파열음이 마찰음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음절 끝에 오는 파열음은 파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밭이라고 해서 이 티읕은 음절 끝에 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원래 티읕은 파열음입니다. 자, 타다라고 하면 티읕이 터지죠, 그쵸? 타다 이렇게 터집니다, 여러분. 혀 끝에서 터집니다. 파열음입니다. 근데 밭 하면 밭하고 안 터지죠, 그쵸? 밭하고 막혀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파열음인데 음절 끝에 오면 파열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한국어의 의문상의 특질입니다. 자, 근데 영어에서는요, R-O-B-O-T 음절 끝에 오는 파열음, 자, T 파열됩니다. 그죠? 로보트라고 파열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습니다. 또 리을과 니은이 오지 못하는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음 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양성은 양성끼리, 즉 잡다에서 보면 이 어간의 일부에 있는 모음이 양성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 아라고 하는 그 연결어미가 오죠, 그죠? 반면 자, 먹다는 여러분, 먹다는 뒤에 자, 이 어간에 붙어 있는 모음이 음성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어미가 옵니까? 음성의 어미 어가 연결되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의 특징입니다. 자, 한국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3중 체계를 이룹니다. 이때 고유어는 감각어,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가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각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냐면 감각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미각, 시각, 이렇게 색채, 색채를 나타내는 어들. 뭐 예를 들면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또 누르스름하다. 이런 말들을 감각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감각어. 그 다음에 또 뭐 맛을 나타내는 말들 있죠. 그렇죠? 맛을 나타내는 말들. 예를 들면 뭐 달다, 그죠? 또 달콤하다, 새콤달콤하다. 이렇게 여러분, 자 고유어는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네,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다. 한자어는 고유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빈자리를 대신해 주지만 자, 이미 존재하는 고유어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자어는 고유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빈자리를 대신해 줍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고치다, 자, 옷을 고치다, 뭐죠 여러분? 수선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다, 치료입니다. 또 기계를 고치다, 뭐죠 여러분? 술입니다. 그 다음에 틀린 글자를 고치다 여러분. 수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세를 고치다, 뭐죠 여러분? 교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유어는 의미가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렇죠? 옷을 고치거나 병을 고치거나 기계를 고치거나 글자를 고치거나 자세를 고치거나 다 모두 뭐라고 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다 고치다라고 하죠. 그렇죠? 반면 한자어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옷을 고치는 거 병을 고치는 걸 서로 구별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이제 고유어가 채워주지 못하는 이 의미의 특수성, 고유어가 갖고 있지 못하는 의미의 특수성을 다 뭐가 채워준다 여러분? 한자어가 채워준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미 존재하는 고유어를 위축시키기도 해요. 예컨대 예전에 우리가 즈문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즈문, 그리고 천이란 말이 같이 공존했죠. 자, 그런데 자, 천이 더 널리 사용되면서 즈문이란 말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라졌죠. 그렇죠? 예. 결국은 있던 고유어를 어떻게 한다? 위축시킵니다. 그 다음 외래어. 해방 이후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되게 많습니다.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모, 고모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영어로는 언트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의 이제 그 가족들, 우리 이제 대가족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대가족 사회.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 언어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 관계 어휘들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알겠습니까? 예,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다. 자, 네 번째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조사 어미가 크게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 구조를 갖지만
어수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면 자, 책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자, 목적어가 앞에 오고요. 그죠? 책을 많이 읽었다. 이렇게 부사 다음에 오고 읽었다 서술어 나중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읽었다. 자, 읽었다 책을 많이 이렇게 해도 되죠, 여러분? 서술어를 앞에 둬도 상관없죠? 예, 읽었다 책을 많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근데 왜 어순이 자유로울까, 여러분? 어순이 자유로운 이유는 뭘까? 바로 교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차어. 즉, 체언과 조사가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교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순을 바꾸어도 문법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체언과 조사가 어간과 어미가 교착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아무리 바꾸어도 문법적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딱 붙었으니까. 그죠?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받겠지, 그치? 그죠? 예, 근데 붙었으니까 뭐 아무리 자리를 옮겨도 문법적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교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높임 표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까지 여러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의문과 의문책입니다, 여러분. 자, 기본적인 의문체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모음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비장애음입니다. 자,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비장애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방법에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올 수 있습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입니다.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눠집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혀가 최고점이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으면 무슨 모음? 후설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 모양이 평평하면 무슨 모음? 자, 평순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원이면 원순모음.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높으면 고모음, 높이가 중간이면 중모음, 높이가 낮으면 무슨 모음? 자, 저모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최고점의 위치, 입술 모양, 그리고 혀의 높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자, 기본 이론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키위 제외해는 무슨 모음? 키위 제외해는 전설모음. 금붕어 좋아하는 무슨 모음? 무슨 모음? 후설모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중모음입니다.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모음을 말합니다. 자,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입니다.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모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자음입니다, 여러분. 자음은 자,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히는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그래서 장애음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 자, 요 장애가 생기는 위치, 그걸 뭐라 그래요? 조음 위치라고 합니다. 장애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 그 다음에 장애의 종류, 어떤 장애냐? 어떤 장애냐? 그 장애의 종류를 뭐라고 해요? 장애의 유형, 그걸 조음 방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장애가 생기는 위치, 그 다음에 장애의 유형,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애가 생기는 위치가, 자, 일단 위치가, 자, 입술일 수 있습니다. 입술. 자, 그럼 입술 소리입니다. 장애가 생기는 위치가 혀끝이면 혀끝 소리고요. 장애가 생기는 위치가 센 입천장이면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장애가 생기는 위치입니다, 위치. 그 다음에 장애의 유형입니다. 자, 장애의 유형은 장애가 막혔다가 터지는 장애면 파열음이라, 파열. 자, 터짐과 마찰이 동시에 생기면 파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공기가, 자, 통로가 좁아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는 마찰입니다, 마찰. 이걸 여러분 장애의 유형입니다, 장애의 유형. 그걸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장애냐? 파열 장애냐, 파찰 장애냐, 마찰 장애냐. 자, 콧길로 소리가 나오냐? 그럼 비음이고요. 혀를 굴리냐? 그럼 유음이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라고? 장애, 좋은 방법이고요. 장애의 종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자음은 장애음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문법 지식 넓히기 10족입니다. 10족. 음성입니다. 인간의 발음 기화를 통해 만들어진 소리 전체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음성은 발음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모두 각각 다르게 발음됩니다. 자, 또 음절상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실현됩니다. 가곡이라는 단어에서 기역은 3번 쓰입니다. 이때 기역은 표기상으로 동일하지만 음성학적으로는 모두 각각 다른 소리입니다. 이런 걸 음성이라고 합니다. 앞에 기역은 K, 무성음이고요. 중간에 기역은 G, 유성음입니다. 마지막에 기역은 다듬소리, 즉 K하고 막힘입니다, 여러분. 막힘 표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음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음우는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곡에서 각각의 앞에 기역, 3개의 기역이 각각 다르지만 우린 3개의 기역을 모두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뭐가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음은 기역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각각 다른 기역이지만 우리한테는 똑같은 기역으로 인식되는 거야. 그게 운, 기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자음의 제약입니다. 자, 자음의 제약 1번입니다. 리을과 이음. 이때 이음은 소리 있는 이응을 말합니다. 음가가 있는 이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소리에 리을과 이응이 쓰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강 이때 이응은 여러분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있죠? 네. KANG, UNG라는 이게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 소리는 절대 쳐들면 낼 수가 우리는 없어. 알겠어? 이 소리를 쳐들면 쓸 수는 없어,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첫 소리는 하나의 자음밖에 못 옵니다. 트렁크. 그래서 영어는 첫음에 TR 2개의 의문이 왔지만 우리는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모음과 모음 사이에 3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스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갑도가 됩니다. 시옷이 탈락합니다. 또 단어 첫머리에 니은이 모음이나 반모음이 앞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닉명. 모음 앞에, 여러분, 모음 이 앞에 니은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닉명이 아니고 뭐가 익명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자. 니은이 반모음 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반모음 이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가 뭐가 됩니까? 자로 바뀝니다. 다만 뉴스 같은 외래어나 녀석 같은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쏭달쏭의 결서입니다. 자, Q1. 내가 라는 말을 실제로 쓸 때 네가 라고 발음한 까닭이 무엇인가요? 내를 니로 발음하는 이유는 현대 서울말의 음성 언어에서 모음 에와 에가 변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설평순 중모음 에가 전설평순 저모음 에에 가깝게 실현되면서 통합되는 실정이다. 따라 사람들은 분명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내를 니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이러한 발음 습관을 교정하려면 자, 이건 표준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정하려면 에를 발음할 때 에보다 입을 더 닫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에는 입을 좀 더 크게 벌리고 에는 입을 조금 벌린다. 그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에는 혀를 중간에, 에는 혀를 낮게. 알겠습니까? 예, 두 개가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요 에와 에는 뭐가 다르냐면 혀의 높낮이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에는 혀가 중간, 혀의 높이가 중간, 요 에는 혀의 위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또 하나 뭐가 다르냐면 입의 벌림 정도가 다릅니다. 입의 벌림 정도. 고모음은 입을 조금밖에 안 벌려요. 폐모음입니다. 이 저모음은 입을 가장 많이 벌려요. 개모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모음은 입을 중간 벌린다서 개폐모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요 에와 에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혀의 높이가 다르고 입의 벌림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에는 에보다 혀를 많이 낮게 입을 크게 벌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발음을 변별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혀의 높낮이가 다르고 입의 벌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에보다 에를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낮춰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음운의 변동입니다. 자, 음운 변동. 서로가 만나는 두 음운의 소리가 비슷하게 변하거나 같아지면서 자, 이거 동화. 비슷하게 변하거나 같아지는 걸 동화. 어느 하나가 없어지거나 탈락입니다. 한 음운으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축약입니다. 이렇게 음운이 발음하기 좋게 바뀌는 것을 음운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음운의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음운의 동화는 먼저 자음 동화입니다. 자음 동화의 변화의 방향을 말하면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가 있습니다. 순행동화는 앞에 것 때문에 자, 뒤에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역행동화는 뒤에 있는 자음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동화는 앞뒤의 소리가 서로 같이 영향을 받아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날개에 보시면 자음동화의 실제 있습니다. 자,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뀝니다. 자, 이걸 비음화라고 합니다. 역시 자, 두 번째 기역, 디귿, 비읍이 리을과 만날 때 이번에는 자, 기역, 디귿, 비읍은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고 리을은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건 역시 비음화입니다. 세 번째, 미음과 이응이 리을과 만나면 자, 미음과 이응은 그대로 있는데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건 역시 비음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혹은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리을과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유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음동화에는 자,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음동화의 변화의 정도입니다. 자, 바뀐 음운이 완전히 같아지는 걸 완전동화라고 합니다. 대괄령에서 자, 뒤에 있는 음은 리을을 잡아서 앞에 있는 건 니은이 똑같이 리을이 됐습니다. 완전동화입니다. 전라도에서 역시 앞에 있는 음은 니은이 뒤에 있는 리을을 완전히 닮아서 같은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완전동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불완전동화입니다. 바뀐 음운이 인접한 음운과 다를 때입니다. 자, 왕능입니다. 앞에 있는 이응을 닮아서 리을이 같은 계열인, 같은 비음 계열인 니은으로 바뀌었을 뿐 완전히 똑같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런 걸 불완전동화라고 합니다. 속리산에서 자, 기역은 이응으로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역시 완전히 똑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완전동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국외음화입니다. 여러분 옆에 2번 국외음화. 자음 디귿과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합니다.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 모음 앞에 있는 디귿과 티읕이 본래 발음인 드트로 발음하는 것보다 자, 이 모음의 발음 위치에 가까운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하는 것이 쉽고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디귿과 티읕 다음에 플러스 2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디귿과 티읕을 그대로 발음하는 것보다 디귿을 무엇으로? 지읒으로, 티읕을 무엇으로? 치읓으로 바꿔 발음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쉽고 경제적이다. 알겠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얘의 조음 위치, 디귿과 티읕의 조음 위치는 혀끝입니다. 혀끝, 즉 국외음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요 이의 조음 위치도 국외음입니다, 여러분. 단 차이는 얘는 국외 자음이고 얘는 국외 모음인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얘는 혀끝이니까 국외음이 아니죠, 그죠? 국외음이 아니고 치조음입니다. 치조음. 근데 여러분 치조음과 국외음은 서로 거리가 일정한 이렇게 거리가 있죠. 거리가. 치조음과 이 국외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치조음 다음에 국외음을 발음하려면 거리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음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 지읒과 치읒은 얘는 국외음이죠, 여러분. 국외음. 그래서 얘가 국외음이기 때문에 얘를 국외음으로 바꿔 발음하면 뒤에 있는 이도 무슨 음이다, 여러분? 같은 국외음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음하기가 가깝다. 그래서 얘와 얘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인접되어 있다. 알겠어요? 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혀끝 소리를 뭘로 바꿔 발음한다? 뒤에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국외음인 지읒과 치읒으로 바꿔 발음하는 것이 자, 국외음하고 그래서 자, 발음이 쉽고 여러분 경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음운 축약입니다.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것입니다.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 축하, 놓다, 입히다, 그렇지는 자음 축약이고요. 그리어가 그려, 되었다가 됐다, 먹이어가 먹여가 되는 걸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음운 탈락입니다. A 플러스 B가 B 또는 A, 즉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날, 다에 니가 오면 나니, 리을이 탈락했죠, 여러분? 찰과 돌이 만나면 차돌, 밀다와 다지가 만나면 미다지. 모두 두 개의 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모음 탈락입니다. 담그다에 아가 붙으면 앞에 있는 모음 의가 탈락해서 가가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모음 동화입니다. 자, 문법 지식 넓히기 모음 동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소리를 닮아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소리나 같은 소리로 바뀌거나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 모음 역행동화입니다. 앞 음절의 아, 어, 우, 우는 뒤 음절에 이가 오면 이에 끌려서 전설 모음인 에, 왜, 위로 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금, 붕, 어, 조와 즉 이 후설 모음 다음에 자, 후설 모음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 자, 플러스 후설 모음 다음에 플러스 2가 오잖아요, 여러분. 2가 이 모음이 오면 이 모음이 어떤 모음이야? 전설 모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음 전설 모음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음에 끌려서 즉 전설 모음인 이 모음에 끌려서 은은 뭐가 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은은 이가 되죠. 그쵸? 여기 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는 뭐가 되고? 위가 되고, 오는 외가 되고, 어는 애가 되고, 아는 애가 되는 현상. 알겠어요? 예,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모음 역행 동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뒤에 이가 오면 이모음, 전설모음인 이모음에 끌려서 후설모음이 뭘로 바뀐다? 전설모음으로 바뀐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모음 순행동화입니다. 이 모음 뒤에 어나 오가 오면 이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여나 요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기어가 여러분 이 모음 뒤에 뭐가 왔어요? 어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이의 영향으로 자, 뒤에 있는 기가 어가 뭐가 돼? 기 여가 돼.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 모음 순행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여기 봐봐. 자, 앞에 있는 이가 뒤에 있는 어를 여로 바꿨으니까 이 모음 순행동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기와 어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여가 되죠, 여러분? 기와 어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여가 되죠? 기와 어 사이에 뭐가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기여가 돼요, 여러분? 반모음 이가 들어가면 기여가 되죠, 그쵸? 그죠? 여는 이 여가 여러분 반모음 이와 어가 합해진 거니까. 그래서 반모음 이가 들어가면 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반모음 첨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음 순행동화는 반모음 첨가 현상입니다. 자, 이 모음 순행동화는 반모음 첨가 현상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이 변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냄비나 멋쟁이처럼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어가 기여가 되고 미시오가 미시오가 되는 이모음 순행동화, 즉 반모음 첨가 현상은 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합니다. 즉 기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모음을 첨가하여 기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미시오가 원칙이나 반모음 이를 첨가하여 기시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모음 조화입니다. 같은 종류의 모음끼리 어울리는 형상을 말합니다. 자, 의성어와 의태어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현대국어에 오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중세국어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는 모음 조화는 의와 대립하던 모음인 아래아가 소멸되고 이가 음성화되면서 현대국어에 와서는 상당히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가까워, 아름다워, 깡충깡충 오뚜기에서 보는 것처럼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된소리되기입니다.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서로 만날 때 뒤에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두 개의 안울림 소리입니다. 즉 앞에 안울림 소리와 뒤에 안울림 소리가 만날 때 자, 뒤에 있는 안울림 예사 소리가 안울림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안울림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플러스 안울림 소리가 만나면 자, 뒤에 있는 안울림 소리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발음됩니다. 입고 앞에 비읍 안울림 소리죠, 그렇죠? 뒤에 기역 안울림 소리입니다. 이때 뒤에 기역이 쌍기호로 교체됐습니다. 국밥 앞에 기역 안울림 소리입니다. 뒤에 비읍 안울림 소리입니다. 그래서 뒤에 비읍이 쌍비읍으로 교체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된소리 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울림소리 니은 미음 플러스 안울림 소리가 만나면 안울림 소리가 된소리로 될 수도, 그 다음에 울림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안고 앞에 니은이 여러분 울림소리죠, 그죠? 뒤에 기역이 안울림 소리입니다. 그래서 안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된소리로 바뀌었죠, 여러분? 근데 안기다에서는 앞에 니은이 여러분 뭐죠, 여러분? 울림소리 맞죠, 그쵸? 뒤에 기역이 안울림 소리죠. 그렇지만 된소리 되기 안 됐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 2번을 자, 울림소리 니은 미음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언입니다. 용언어간 니은 미음입니다, 여러분. 용언어간 니은 미음 뒤에 플러스 안울림 소리로 시작하는
어미. 어미가 만나면 자, 이 안울림 소리가 뭘로 바뀐다 여러분? 된소리로 바뀝니다. 이걸 된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래서 안따죠 안따. 그럼 용언어간이 뭘로 끝났죠 여러분? 니은으로 끝났죠 그죠? 플러스 다음에 어미. 안울림 소리 어미가 왔습니까? 고 어미죠 그쵸?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고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안 다음에 플러스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 기다가 왔습니다. 기다. 자, 기다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기는요 어미가 아닙니다. 이거 어미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여러분? 접사죠 접사. 그죠? 사동. 자, 피동이구나 피동. 그죠? 안기는 거니까 그죠? 피동이죠 그죠? 얘는 피동 접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얘는 피동 접사이기 때문에 안울림 소리인 어미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 얘는 된소리 얘기 안 되고 그냥 뭐가 되는 거? 안 기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기를 빼오십시오 여러분. 그럼 뭐가 됩니까? 예. 자, 뒤에 다 어미입니까? 어미 아닙니까? 어미 맞죠? 그쵸?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안 따가 되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사잇소리 현상입니다. 사잇소리 현상. 두 개의 형태 또는 단어가 합쳐질 때, 그래서 합성어가 될 때입니다. 합성어가 될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여야 합니다. 밤길, 촌사람처럼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일 때 뒤에 말이 된소리로 바뀝니다. 이걸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된소리 대기에서 자, 국밥하고 비교해볼게요. 국밥도 된소리 대기이지만 이걸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잇소리 현상은 자, 앞말이 뭐여야 된다고 여러분? 울림소리여야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국밥에서 기억은 울림소리가 아니라 안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사잇소리 현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잇소리 현상. 사잇소리 현상을 표시하기 위해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받침으로 사잇얏을 적습니다. 자, 초하고 불이 만납니다. 그럼 촛불이라고 된소리로 발음 나죠. 그쵸?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합성명사에서 앞에 말이 울림소리일 때 뒤에 말이 된소리로 바뀌으니까 사잇소리 현상입니다. 자, 초하고 불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얘가 발음이 뭐가 된다고요? 초하고 비읍이 하나 더 첨가돼서 촛불이 된다고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럼 얘는 사잇소리 현상 있죠? 이렇게 사잇소리 현상이 있으면 앞에다 뭘 적어준다고 여러분? 시옷하게 적어주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비읍이 쌍비읍으로 울림소리, 합성명사에서 앞에 말이 울림소리일 때 모음은 다 울림소리입니다. 이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하고?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잇소리 현상이 있을 때 앞에다가 표시 기호로 적어주는 걸 뭐라고 해요? 사잇시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하지만 자, 비슷한 조건인데도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잇소리 현상은 필수적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수의적 현상입니다. 규칙적 현상이 아니라 불규칙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기와집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그죠 여러분? 합성명사이고 앞에 말이 울림소리지만 된소리 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와집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콩밥 역시 된소리 되게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사잇소리 현상은 똑같은 조건이어도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 규칙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관습이기 때문에 바르게 발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한자어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점 이렇게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도 자, 사잇소리 현상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잇얏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2번 다음 6개의 단어는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지만 예외적으로 시옷을 적습니다. 곶간, 퇴간, 찻간, 숫자, 횟수, 새빵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역시 한자어의 사잇소리에서 규칙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방법, 고가, 등기, 간다는 사잇소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고가는 여러분 가격을 뜻하는 고가는 사잇소리에서 나타나고요. 요건 이제 높은 다리 고가 할 때 여러분 높은 그 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고가 그걸 뜻할 때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또 사잇소리 현상이 있습니다. 즉 앞말의 끝모음 다음에 플러스
뒷말 미음, 니은 앞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것도 사이수련 현상입니다. 이하고 모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발음이 인, 몸하고 니은이 첨가됩니다. 코하고 날이 만났습니다. 역시 앞말이 끝모음이고 뒤에말이 니은일 때 니은이 첨가돼서 콘, 날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수련 현상이 있으니까 앞에다 뭐 적어줍니까, 여러분? 시오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뒷말의 시작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니은이 첨가됩니다. 집닐, 콩엿. 자, 역시 사이수련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단어를 한마디로 이어서 말할 때도 사이수련 현상은 일어납니다. 한일, 옷 입다처럼 합성 명사가 아니고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한 경우에도 사이수련 현상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사이수련 현상을 제외한 음운 변동 현상들은 모두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발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수련 현상을 제외한 음운 변동은 모두 발음의 편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타난 이 사이수련 현상은 발음의 편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이의 소리가 첨가됐기 때문에 자 사실은 발음은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힘주어 발음하거나 아니면 니은을 첨가시켜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그 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발음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소리를 첨가시켜 발음하는 이유는 바로 표현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 효과, 즉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현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운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 발음의 편리입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 음운 동화, 교체, 또 축약, 탈락 모두 발음의 편리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이수련 현상은 발음의 편리와 관계없는 표현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뇌물,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만약에 사이소리를 첨가시키지 않고 뇌물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여러분. 뇌물이라고 발음하면 이게 나의 물을 뜻하는, 그죠? 마이 워러하고요, 여러분. 뜻이 구별돼야 안 돼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표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자, 표현 효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첨가시키는 거야? 니은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냇물. 그럼 뭐야? 마이 워러하고는 뜻이 확실히 구별되면서 표현 효과가 두드러지죠. 그죠? 그래서 사이의 소리를 첨가시키는 겁니다. 알겠어요? 물론 여기다 이제 사이에 소리가 첨가되는 소리 현상이 있으니까 여기다 뭐 적어줘야 되죠? 시오 적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 소리 현상까지 했습니다. 자, 거기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유무입니다. 자, 나무집 사이소리 현상이 있으면 나무를 파는 집입니다. 근데 나무집 사이소리 현상이 없으면 나무로 만든 집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 없이 똑같이 나무집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역시 뜻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고깃배, 자, 고깃배 사이소리 현상이 있으면 고기를 잡는 배입니다. 그러나 고깃배 하면 물고기의 배가 됩니다. 횟수 사이소리 현상이 있으면 차례나 수요를 말합니다. 근데 회수 사이소리 현상이 없이 발음하면 거두어 들임의 뜻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